이번 시간에는 C23 Harmonic Oscillator and Harmonic Law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Escape from Scientific Absurdity 시리즈 C는 먼저 K-pop 디지털 라이브러리에 가셔서 kpop.org, kpope.org로 가셔서 Table of Contents Escape from Scientific Absurdity Series C 클릭하시고 쭉 밑으로 내려가서 23번 Harmonic Oscillator and Harmonic Law. 자, 여기를 클릭하시면 PDF 파일을, 오리지널 PDF 파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잘못된 파일이 올라와 있어서 파일을 방금 업데이트했고요. 다시 C23 Harmonic Oscillator Harmonic Law의 PDF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K-pop 렉처 K2가 나오는데 이 수업을 마치고 유튜브에 이 강의를 올리게 되면 이 K 옆에 있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바로 이 강의 영상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다음에는 영어로 되어 있는 강의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부분 free pdf at kpop.org 여기를 클릭하시면 우리 디지털 도서관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어 있는 구조이고요. 아직까지 K-pop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지 않은 분은 여기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K-pop 유튜브 채널 K-pop 콜라보레이션의 유튜브 채널로 가서 구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C23 Harmonic Oscillator and Harmonic Law. 자, Harmonic Oscillator는 우리 많이 이미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케플러의 법칙의 세 번째 것이 Harmonic Law라고 하는데 그 Harmonic Law에 대해서 주로 중점적으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자, Harmonic Oscillator는 F equals 마이너스 KX 자, 후크의 restoring force, linear restoring force 어떤 지점에서 스프링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로부터 이 위치를 바꾼 displacement의 반대 방향으로 스프링의 성질에 따라서 그 뻣뻣한 정도에 따라서 힘을 받게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는데 뉴턴의 제2 법칙 mass times acceleration 자 이것을 1차원에 적용하게 되면 mx 더블 닷 이게 힘이 mx 더블 닷이기도 하고 만약 그 힘이 이건 모든 경우에 다 그런데 inertial reference frame에서 그런데 마이너스 kx라는 restoring force를 받게 되면 그 운동 방정식이 equation of motion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단순한 형태의 수학 문제로 바꿔치기 할 수 있는데요. 자, 이것이 항상 differential equation은 수학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고 물리 현상을 풀기 위해서 뉴턴 방정식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그러한 수학적인 구조를 물리에서 발견하게 된 것이죠. 자, 그 솔루션도 물리학자가 다 만들어낸 것입니다. 요즘은 수학 시간에 배우지만 하지만 수학 시간에 단위도 없고 하기 때문에 물리 문제에서 많이 벗어나서 수학적인 면만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적인 이해가 매우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리 시간에 배워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수학의 문제로 바꾸느냐의 문제인데 곧바로 물리적으로 풀어도 되지만 수학에 더 익숙해 있고 수학적으로 만들게 되면 문제가 단순해지기 때문에 수학적인 형태로 숫자로 만들어 보는 그 작업은 재미있는 작업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스프링이 달린 질량이 왔다리 갔다리 한다. 어디 양쪽 끝에 더 이상 갈 수 없는 지점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요 바깥을 forbidden region, 갈 수 없는 곳, 그리고 가운데에서 왔다리 갔다리, oscillate를 하게 되고, 그런 것이 주기적이고, 주기적이라는 것은 periodic이라고 하는 것은 그 frequency가 fix 되어 있다라는 거고, 그 frequency, 그 진동수가 고정되어 있거나 기타 줄을 튕길 때처럼 그 진동수가 자연수, 그 자연수 배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을 harmonics, harmony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 음악에서 나오는 단어가 harmonic oscillator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 결과적으로 봐서 이게 답이 sinusoidal function, sin, cosine이 바로 harmonic oscillator 문제를 풀면서 튀어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harmonic oscillator라는 게 음악이란 단어, 음악에서 나오는 용어가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생활에 우리의 귀에 먼저 들렸다라고 하는 악기를 통해서 그러한 물리 현상이고 피타고라스 학파는 그런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처음으로 물리적인 문제를 수학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터득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중심을 0이라고 하고 amplitude에서 A에서 -A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한다라고 치면 여기 이 위치를 원점으로부터 x라고 하는 것을 잡았을 때 x가 a와 -a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한다. x가 -a에서 a에 이런 선분 위에 있다. 그러면 이것을 숫자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 a를 날려버리자. x를 a로 나누자. 그러면 -1에서 1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한다. 그럼 문제가 쉬워지잖아요. 자, 그런 변수를 C라고 하자. x 나누기 amplitude A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모든 걸 숫자로 바꿀 수 있는데 먼저 x 대신에 AC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봅시다. A를 양변에 나눠주면 숫자들로 바뀌게 되죠. 자, 이걸 봅시다. 이 M 시간 미분 2번 A를 끄집어내고 C 플러스 K A C 이퀄 빵. 자, 이제 A는 상수이기 때문에 날려버려도 상관없죠. A가 0이라면 진동하지 않는 거니까 이런 문제, 이거 빵인 트리비얼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A를 날리고 그러면 이거는 K라는 dimension full variable, M mass라고 하는 dimension full variable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가 equal 0이라고 했을 때 이게 진짜 숫자 0이 아니라 dimension을 갖고 있는 것이니까 dimension을 다 날려버리기 위해서 scale out 하기 위해서 K로 나눕니다. 그럼 M over K의 double time derivative 플러스 여기에는 이제 날라갔으니까 1에다가 크시 이퀄 빵이라고 하는 이제 산수 문제로 바뀌는데 완전히 산수가 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기 더하기 1이 있고 여기는 또 무엇이 있는데 그 무엇이 1과 더할 수 있다라는 말은 이것이 숫자와 같은 physical dimension을 갖고 있는다.
자, 이게 수학 문제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물리를 알아야지 수학 문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m over k 그리고 더블 타임 데리버티브가 dimensionless라고 하는 것. 이게 1인 이유는 mass, length, time의 각각의 파워가 빵빵빵이라는 뜻이죠. 자, 시간의 미분인데 이것을 뭔가 시간에 비례하는 숫자로 나타내자. In units of what? 어떤 시간의 단위를 만들어내고 그 단위로 scale out 해버리면 그러면 시간에 비례하고 다음과 같은 유닛을 갖는 숫자 타우 숫자 타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수학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때 이것을 스퀘어 루트로 왜 나누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것에다가 시간 미분을 2번 했으니까 그것을 잘 들여다보면 m over k t 제곱 이것을 1 빼기 타우의 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비례하니까 그럼 이걸 거꾸로 쓰면 타우는 타우는 k over m t 스퀘어 이것에 루트를 붙인 것이 되겠죠. 스퀘어 루트를 붙였는데 그럼 이걸 뒤집어서 스퀘어 루트 m over k 그리고 시간은 지금 루트의 t 제곱이니까 이것은 t의 절대값인데 지금 우리는 forward로 지나가는 시간이 앞으로만 지나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퀘어 루트를 벗길 때 절대값을 붙였지만 이건 지금 다 플러스의 값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우리는 당장 알 수 있는 것이 타우가 dimensionless이기 때문에 t over 무엇이 dimensionless이기 때문에 바로 요것이 스퀘어 루트 m over k 이것이 시간과 동일한 디멘션을 차원을 갖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미분과 적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앞 시간에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이 부분은 각자 자습하는 것으로 돌리겠습니다. 그 트리비얼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푸는 방법을 다 알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C라고 하는 dimensionless position은 displacement는 다시 위치로 바꿔치기 하려면 다음과 같이 amplitude A를 곱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음을 이용해서 시간에 비례하는 dimensionless 파라미터 타우를 time으로 표현하는 것이 최종적인 단계가 될 것이겠죠. 자, 이것을 통해서 이 앞에 사한수를 통해서 dimensionless displacement C는 타우라고 하는 시간에 비례하는 dimensionless 파라미터의 함수이면서 그 답이 sine과 cosine의 linear combination이고 이때 cosine에 타우를 빵을 넣게 되면 이 전체 타우에 빵을 넣게 되면 최초의 시간의 C의 값은 C0가 되고 이것을 한번 미분하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C0 sin 타우 그리고 플러스 C0 dot cosine 타우가 되니까 이걸 미분한 다음에 빵을 넣으면 얘가 날아가고 얘가 서바이브 하는데 C0의 크시 닷의 제로다. 아, 결국 이것이 최초의 위치, 최초의 속도에 해당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들을 initial condition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실을 이용해서 skillful 파라미터 시간과
위치, 시간과 위치를 C나 타우로부터 시간과 위치를 살려내게 되면 최종적으로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답은 다음과 같은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난다. 이때 이게 우리가 오메가 t라고 하는데 이 오메가 t 이것을 오메가 제로라고 쓰기도 하고요. 오메가 스퀘어 루트 k 오버 m. 자, 스퀘어 루트 k 오버 m은 이게 곱해서 코사인과 사인의 아규먼트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곱하기 시간이 디멘션리스가 돼야 되고 따라서 이 친구는 시간의 역수의 디멘션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시간의 역수이니까 period가 아니라 frequency는 시간의 역수. 그걸 유닛으로 잡으면 헤르츠, 초의 역수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여기서 본 바와 같이 아까 타우와 C로 표현됐을 때는 안 나타나 있던 이 스케일링 팩터 위치를 살려내면서 차원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게 길이의 차원이고 이건 속도의 차원인데 속도와 길이의 차원은 서로 다르니까 이 속도의 차원에서 분모에 있는 시간을 없애주기 위해서 시간의 차원을 곱해줘야 하는데 이게 시간의 역수의 차원이니까 이것에 뒤집은 것, 역수를 곱해서 차원을 맞췄다. 왜냐하면 사인과 코사인은 숫자이고 얘는 길이고 얘는 속도이고 그래서 이것이 다시 길이의 차원으로 서로 더해질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consider the conic section. 우리 conic section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conic section의 형태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만족하고 여기에서 epsilon이라고 하는 것이 eccentricity 26이라고 하는데 센터로부터 포커스가 이 센터로부터 포커스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때 엡실론이 0가 되면 샥 달라붙으면서 옆으로 찌그러져 있는 형태의 이 타원은 1을 가지게 되고 엡실론이 빵일 때 1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증가하다 보면 타원 일대에는 타원 궤도에서는 0과 1 사이가 되는데 그걸 넘어서 1에 도달하게 되면 파라볼라 그 이상으로 가게 되면 이게 폐곡선이 아니라 여기가 떨어져 나가면서 샥샥 벌어져 있는 쌍곡선의 형태를 만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What is the semi-major axis A? 자, 이거 전체 이거를 우리가 potential energy와 effective potential energy의 형태를 통해서 에너지 레벨이 effective potential energy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진에 따라서 그게 적절히 딱 접하게 되는 순간 이 가로축은 radius가 되는데 여기를 semi-latus rectum 알파라고 했고 여기에 나오는 바로 conic section 포뮬라의 분자에 나오는 요 알파가 원 궤도를 만들 때 반지름이 되고 원 궤도는 이때 요것이 날아가게 되는 거죠. 엡실론이 빵이기 되기 때문에 R 이퀄 알파라고 하는 딱 한 개의 근만 가지게 되는데 이게 에너지가 조금만 늘어나기만 하면 effective potential과 마주쳐서 allowed region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다시 말해 R minimum으로부터 R maximum까지 갈 수가 있는데 이것을 maximum과 minimum의 솔루션을 quadratic equation을 풀어서 알아내는 법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이 영역에서 왔다리 갔다리 할 때 이 R maximum의 폭의 2배가 되는 것을 R max twice R max
자, 그리고 얘가 찌그러졌을 때 가장 짧게 갔을 때 그것을 R minimum. 잘 보면 이 여기에서 자, 여기 잘못됐죠? 딴 생각하다가 틀렸습니다. 여기 포커스란 점을 기준으로 해서 새틀라이트이 이게 지구고 새틀라이트라고 할 수도 있고 태양이고 지구라고 할 수 있는데 radius r 이 radius r은 relative coordinate 벡터가 되겠죠. 얘네 둘의 거리 그 거리가 미니멈이 되는 지점이 여기가 요것을 얘기하고 딱 해서 제일 멀어지는 지점이 r max 이렇게 되는데 이 r max와 r minimum의 여기 써 있네. R max와 R minimum의 합이 이걸 두 개를 더하면 이 전체 길이 여기를 0이라고 해서 이걸 A, 2A 그래서 이 2A를 major axis 그리고 이 2A의 반인 A를 AA 얘를 semi major axis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코사인의 값은 데이터가 0에서 2파이까지 다 돌아가게 되니까 이 값은 플러스 엡실론 마이너스 엡실론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어 있고 따라서 반지름이 가장 길어졌을 때에는 요것이 길어졌을 때 반지름이고 요것이 짧아졌을 때 반지름이고 이것에 합을 하게 되면 2배 알파 나누기 1 마이너스 엡실론 제곱 이 관계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semi-latus rectum 알파와 그리고 semi-major axis A는 여기 나와 있는 엡실론이라고 하는 eccentricity와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만족해야만 합니다. 이 바로 요 식이 보여주는 거죠. 그걸 기하학적으로 표현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하학적인 문제를 활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 가지고 F라고 하는 것이 A와 B와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갖고 있고 또 알파와 A, 엡실론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우리는 semi major axis A를 A와 그리고 semi minor axis 이 전체를 2B라고 하고 여기를 BB semi minor axis 긴 거를 major axis 짧은 거를 minor axis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이용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식을 이제 얻게 됩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카테신 코디네이트 x, y로 위에 나와 있는 폴라 코디네이트 익스프레션 r과 세타의 관계식을 잘 종합해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지루하긴 하지만 이 문제를 열심히 풀어보면 옛날엔 고등학교에서 다 배웠는데 요즘 이걸 안 배우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거를 타원의 방정식이라고 하고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폴라 코디네이트에서의 타원의 방정식이었던 코닉 섹션의 포뮬라가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의 타원의 방정식으로 x 나누기 a의 제곱 y 나누기 b의 괄호 제곱 더한 게 1이 된다. 원은 이 a와 b가 두 개가 서로 같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Find the area of an ellipse with the semi-major axis A and B. 자, 이렇게 된 방정식이 있을 때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타원인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우리는 반지름이 R 이렇게 되는 원은 파이 R 제곱인 걸 아는데 어떻게 하냐? 그것은 스케일링을 하면 찌그러뜨리면
x를 여기에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이퀄 1이라는 방정식이고 요것은 요렇게 되기 때문에 요것을 다음과 같이 x 나누기 a, y 나누기 b, x 대신에 c, y 대신에 이타를 하면 c 스퀘어 플러스 이타 스퀘어는 1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고 이것의 면적을 구한다면 이것은 단위 원의 면적이니까 파이 1 스퀘어니까 파이가 되니까 이것은 파이니까 이것으로 파이로 스케일 아웃을 하게 되면 이 전체 면적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스케일링 팩터는 전체적으로 인수분해에 대해서 튀어나오고 이 숫자의 적분은 단순한 원의 면적을 구하는 적분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 요 A, B를 이 파이에다가 곱하면 돼서 생각보다 단순하게 면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구한 radial equation U를 1 over R이라고 놓았을 때 뉴턴 방정식, 뉴턴의 제2법칙을 중력이 작용하는 두 개의 입자의 중력이 질량을 갖고 있는 두 개의 입자의 중력에 의한 equation of motion을 다음과 같이 단순한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쉐입으로 스케일이 다 없어진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문제로 바꿔치기 했고 단 우변에 상수가 있다라는 저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이것의 제너럴 솔루션을 구하면 이것이 이퀄 빵인 거의 솔루션은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솔루션이고 빵이 아닌 것은 트리비얼해요. 그것을 파티큘러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자, 제너럴 솔루션을 찾아라 그러면 우리는 이것은 U인데 그 U는 1 over R이라고 했죠. 그것은 particular solution. 여기 1 over 알파를 여기다가 지금 1 over 알파는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 앵글로 미분하면 이 텀은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1 over 알파라는 답이 있구나. 오케이. 1 over 알파라는 상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인하고 코사인 얘의 답은 이퀄 빵.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답은 사인과 코사인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이다. 사인과 코사인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이면 언제나 코사인이나 사인으로 쓸 수 있다. 편의상 코사인으로 쓰자. 코사인으로 쓰면 어떤 페이즈가 싱글 시누소이달 펑션으로 만들면 어떤 페이즈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arbitrary constant가 하나의 앰플리튜드로 나타날 텐데 그 앰플리튜드를 알파로 스케일하고 나서 나온 앰플리튜드를 우리가 이 알파를 스케일하고 나서 나온 앰플리튜드 이것을 eccentricity라고 하자.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답을 써놓고 나면 바로 코닉 섹션 포뮬라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토탈 미케니컬 에너지가 네거티브인 경우에는 그리고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하는 시스템에서는 다음과 같은 코닉 섹션 포뮬라를 만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shape of orbit epsilon equal 0, epsilon 빵을 넣으면 r equal alpha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 상수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원 궤도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이게 eccentricity가 빵이다. Drive the harmonic law of Kepler's planetary motion. 자, period를 생각한다면 얘가 시간을 조금씩 가는 그 시간을 다 모으면 피리어드가 한 바퀴 도는데 필요한 시간이 되는데 우리는 다음과 같은 orbital angular momentum conservation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로부터 이것이 constant이니까 요 공식으로부터 시간이 가는 정도는 바로 다음과 같은 디퍼런셜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요 디퍼런셜을 양변 적분하게 되면 이때 constant인 mu over L이라고 하는 걸 끄집어내면 다음과 같은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R 스퀘어 D 세타라고 하는 여기서 R 스퀘어 D 세타라고 하는 거 이거를 쭉 다 더해버리면 어떻게 타원의 면적이 나오는데 이 타원상에서 R 스퀘어 D 세타를 계산하기에 복잡하니까 아까 얻어낸
리스케일링 방식을 이용해서 파이 AB라고 하는 면적 공식을 만들어내고 그 파이 AB를 여기 대입하면 시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주기 period를 적분해서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하면 다시 실제로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적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쉽지는 않고 요걸 적분하는 법은 또 재미있는 여러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 시간에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는 이 면적이라고 하는 것을 A와 B를 semi-latus rectum, circular orbit일 때의 radius, semi-latus rectum 알파와 eccentricity epsilon 이것들로 모두 다 바꿔치기 할 수가 있고 최종적으로 거꾸로 가서 그것을 semi major axis A로 바꿔치기 할 수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가보면 주기의 제곱이 장반경 semi major axis 반경이라고 하는 건 semi고 major axis는 2A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t의 제곱이 semi major axis의 3제곱이 된다라고 하는 거. 앞에 나오는 계수는 뉴턴's universal gravity를 결정하는 gravitational constant 그리고 sum of the two masses 그리고 4pi square라고 하는 면적 공식으로부터 튀어나오는 팩터로 지오메트리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우리는 이 reduced mass라고 하는 것을 하나도 생략하지 않고 사용했고 reduced mass를 절대로 킵하면 정확한 팩터가 지구와 태양의 질량의 합으로 튀어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러한 결과는 이렇게 period square와 semi major axis의 세제곱이 이렇게 비례한다라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발견이었고 케플러는 이것이 어떤 신의 조화라고 믿었고 최종적으로 뉴턴은 이것은 뉴턴 역학, 뉴턴스 세컨드 로와 뉴턴스 유니버설 그래비티, 다시 말해 인버스 스퀘어 로를 만족하는 센트럴 포스는 바운드 스테이트가 다음과 같은 피리어드와 세마이 메이저 액세스의 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걸 정확하게 증명하게 됩니다. 헨리 해성으로 유명한 에드먼드 헨리는 여기에서 엡실론이 제로인 원궤도에 대해서 뉴턴의 계산을 리프로듀스드 했고요. 되게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헨리가 뉴턴을 설득해서 이러한 결과를 포함하고 있는 뉴턴의 프린키피아를 출간하게 하고 돈도 다 되고 그 편집 출판까지 다 하게 됩니다. 이 많은 사람 공격을 무서워했던 예를 들어 갈릴레이도 가택 연금당하고 했는데요. 뉴턴의 경우도 그렇게 좋은 업적을 만들고도 공격을 받을까 봐 많이 두려워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논문을 읽어보시면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